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5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작년에 2월 2일 날 시작을 했는데, 금년 네, 이제 지금 2월 5일이니까 1년이 넘어서 3일이 지났네요. 예, 네, 그렇게 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공부 시작한 1주년 기념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활동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 그런 그 두뇌 세포를 활성화하는 그런 자극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도 하지만 잠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 두드린 아이를 무엇이라 할까요? 똑똑한 아이. 아, 예, 똑똑한 아이, 정말 똑똑한 우리 병림 선생님이세요. 똑똑한 아이예요. 똑똑 두들겼죠? 예. 네, 그 다음에 금방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이 국적? 금방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의 국적이 뭘까요? 이거 좀 어렵나요? 네. 자, 그러면 그건 잠깐 놔두고. 세 번째, 깨가 죽으면 뭐가 되죠? 죽은 깨. 예, 이건 좀, 죽은 깨. 예, 죽은 깨. 예. 자, 게 1번하고 3번은 그냥 통과가 되는데, 우리 똑똑한 아이도 지금 아직 못 맞추고 계세요. 금방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의 국적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뭐, 소련? 소련? 응?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이거 넌센스라고 했어요. 글쎄, 넌센스. 시하고 나왔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나라예요. 일본? 러시아? 응? 일본? 베트남? 응? 베트남? 내가, 베트남? 베, 베트남이 금방 화장실에서 나왔을까요? 음, 일본 네, 사람? 1번 일본어 정답. 나왔다? 넌센스. 일본 사람. 그래, 금방 넌센스. 그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왔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지금 뭐 부지런한 분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처음 막 그 공부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지난 그 주말 동안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쉬고 뭐 했던 그런 그 머리들이 지금 다시 좀 공부하는 태세로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번 웃어봤습니다. 자, 조금 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잘 제가 표현을 못 하겠네요. 어쨌든 여기서 압권이 뭐예요? 이 일본 사람. 세계 일본 사람 이게 가장 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뭐 모임 같은 데 가서 혹시나 뭐 하게 되면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사용해 네. 보시면 나름 재치가 있고 분위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살린다. 화기애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넌센스 퀴즈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그러면 공유 중지를 하고요. 다른 걸로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부분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여기로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0번대 카드가 나왔죠? 나왔어요. 네네. 잠깐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충북을 거의 끝에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충북 전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충북 그 90번대가 어디예요? 영동군? 네, 영동이죠, 영동. 그래서 영, 영동이 90번부터 99번까지 인 지역의 요 뒷부분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많이 못하고서 지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동안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조금 몇 가지 다시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뭐 추워가지고 구공탄을 뗀 지역이 있어요. 여기.
영동에서. 물안개고. 예, 물안개국이 있었죠. 그래서 물안개국이 몇 번이다? 790번. 790번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 다음에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 마치고 이제 이렇게 휴양도 할 겸 해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갔어요. 어디 반야사. 사찰로. 반야사. 네, 반야사. 반야사라고 하는 사찰, 템플스테이를 간 거죠, 여기. 고3 학생들이. 그래서 반야사에서 그 반야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 지혜라고 예. 했어요. 지혜라는 말이었죠. 예, 지혜.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고3 마치면서, 대학 생활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그동안에 고생한 그런 것들도 정리하면서 이런 그 지혜를 깨달아가며 얻자 하는 그런 의미로 반야사로 템플스테이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반야사가 몇 번이라고요? 793번. 네, 79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거기 이제 그 어떤 그 도둑들이, 그 갱단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거기서, 저기 뭐야, 명품 구찌백 같은 거 들은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사찰에 온 사람들 중에. 그래서 거기서 그 구찌백을 이렇게 뭐랄까, 훔친다고 할까? 그렇게 하고 결국에 구치소에 갇혀요.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구치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구치소는 우리 저기 번호 이미지로 하면 몇 번이에요? 7번. 97번이죠. 예, 바로 797번. 여기에요. 그러면 영동에서 바로 97번 번호를 갖는 지역은 어딜까요? 영국사. 영국사라고 하는 사찰이에요. 영국사. 영국사 하면 처음에 듣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은행나무. 응? 천년된 은행나무. 뭐라고요? 천년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청남대 문이 뭐죠? 천년. 천년 된 은행나무가 있대요. 아, 천년대 은행나무? 네네, 그것도 많이 되죠. 근데 저는 처음에 영국사 얘기 들을 때 자꾸 그 잉글랜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국에서 영국. 그래서 영국. 영국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 말 자체가 영국사 이러니까. 근데 실제 그 영국사의 이름은 그 제가 생각하는 잉글리시 영국, 잉글랜드가 아니고 영자가 편안할 영자. 응? 우리가 강령을 원한다 뭐 이래 갖고 하는 그런 편안함 그런 거를 뜻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은 나라 국자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게 지키기를 이렇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기원하는 사찰이라 영국사라고 한 건데 저는 막 자꾸 그 영국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국사에서 뭐 영국하고 관계 있나 막 이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영국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년된 은행나무도 또한 유명하죠. 그래서 그 참 천년된 은행나무 내려가고. 유명한 그런 사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여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진짜 부유층 사람들도 왔을 거고 그 속에서 이제 명품 백을 훔쳐온 거예요. 구찌 뭐 가방 같은 걸 들고 있었던 사람들을. 근데 그런 범인들이 잡혀서 어디로 간 거예요? 구치소에 갔어요. 구치소. 영국사가 조금 오명이긴 하지만 영국사 입장에서 보면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영국사에다가 구치소를 차린 거예요. 저기 범인들을 몰아넣느라고. 이거는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실제가 아닌 메타예요. 우리가 그냥 그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영국사가 바로 여기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요? 797번. 797번. 797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판을 버린 데가 있어요. 98번. 여기는 성호관광지. 조금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영동 지역에서, 이제 98번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냐면, 성호관광지. 성호관광지 하면은, 여기는 그 캠핑장으로 유명한 그런 그 장소이거든요. 금강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캠핑도 하고, 뭐 이런 그 야영도 하고, 또, 하여튼 물놀이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왜 부판을 벌렸을까요? 건강제를 잘 되고요. 물놀이 할 때, 네네. 물에 빠지지 말라고. 아, 예, 예, 맞아요. 그런 거하고 좀 연관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어떤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조금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캠핑장에 앞에 이제 금강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붓을 막 한바탕 버리는 거죠. 북한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충남에서는 어디서 구판을 벌였어요? 하늘님 사물놀이 교육원. 네네. 거기가 어디예요? 김덕수가 하는데, 네, 김덕수. 그러니까 지역으로 치자면 사물놀이. 어딜까요? 우리 여기 고향이신 분 있어요, 거기가. 부여. 부여. 부여죠. 우리 부여 고향이신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거기서 하늘님 그 사물놀이 교육원이라고 해서 그 김덕수 사물놀이패로 너무 우리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분이 네. 그 부여에 그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물놀이 그런 교육원을 만들었어요. 예, 거기가 우리 충남 대전에서는 98번에 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님 사물놀이 그 학교는 몇 번이에요? 898. 198번. 네네. 8번. 898번이에요. 그죠? 충남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소모 관광지는 몇 번이에요? 798. 798번이에요. 충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백단위 자리가 조금 달라지죠. 그거만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 관광지에서는 이렇게 구판을 벌였는데, 구판을 벌인 이유가 지금 우리 미 선생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곳에 이제 많이 물놀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그런 어떤 안전사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미리 액을 쫓는 거죠. 그 액땜을 한다라고 할까? 뭐 그래서 구판을 벌여서 이제 여러 가지 안전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뭐 전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그 토속 신앙이 그런 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번호가 이제 99번이에요. 자, 99 하면은 99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숫자를 이미지화 할 적에 그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것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99는 여기 구구단 게임도 있는데 구구단 게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이건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금방 뭔가 매칭시킬 수 아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99 해가지고 콘 아이스크림. 구구콘 아이스크림 있죠. 그 구구 크러스터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이제 과자 그 뭐 껍데기라고 할까? 과자 거기에 쌓여 있는 그런 그 아이스크림이죠. 코난.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그 아이스크림 그런 형태였는데 이것이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선풍적인 그런 인기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라는 그 과자를 이제 과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를 그 과자 껍데기 있잖아요. 그 네. 웨하스 같은 코난에. 그런 네. 거에다 쌓여가지고 거기다가 그 아이스크림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네. 그런 양식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었었나 봐요. 그치. 그래서 그것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롯데, 삼강 여기서 이제 그 뭐랄까 그 도입을 게임을 했지. 주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뭐 책 같은 것을 얘기하면 저작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거를 지불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삼강, 부구 아이스크림, 뭐 부구콘, 그럼 이제 부구콘 하면 당연히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여기 그림도 네. 약간 희미하게 나오긴 했지만, 자, 그래서 숫자 99번은 이제 바로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구단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구구,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북 영동 지역에서 이 아이스크림, 구구콘과 관계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질 만한 곳이 어디냐면은 시암골 마을. 시향골 마을이라는 거. 그래서 시향이라는 게 시라는 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 음식. 감이죠. 그래서 감이 아주 많이 나는 감오지 마을이에요. 시향골 마을. 근데 거기가 네. 이제 감도 많이 나지만 또 올갱이 올갱이 하나. 오징어도 유명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향골 마을이 799. 번호로는 99. 799번에 해당이 돼요. 799번이었었어요. 자, 저기 우리 충남 대전에서는 어디였을까요? 99번이? 해동호 테마마크. 예, 맞아요. 서동요 그 테마파크라고 하는 테마파크 드라마 드라마 센터. 세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촬영할 때 그 장소에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드라마 세트장하고 이 부부콘하고 어떻게 연결시키겠어요? 드라마 촬영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는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 드라마 세트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드라마 찍고 뭐 이제 그렇게 했었겠죠. 그럼 거기 나오는 출연진이나 그 동원된 스태프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카메라맨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의상 뭐 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다 모여서 후식으로 뭘 먹어요? 고기 먹어요. 무조건 아이스크림 하나씩 이렇게 먹는 거죠. 드라마 세트장 하면서. 바로 그곳이 이제 우리가 899번이었던 거고, 여기 충북에서 799번은 어디라고요? 시안골 마을. 예, 시안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뭐지? 음, 시안골 마을에서 이제 감도 많이 저기 있지만 이게 이제 구경하고 그 다음에 뭘 먹어요? 올갱이. 예, 올갱이 오줌 유명하죠. 올갱이도 먹고, 올갱이로 또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우리 충북에서. 옥천. 괴산, 아직 아예 그냥 이름이 있었어요. 올갱이를 뜻하는. 괴산, 괴산에 어디에 있었어요? 괴산에 괴산 하면은 몇 번일까요? 충북 괴산은 760번 대죠. 60번, 예. 760번, 760번 대에서 올갱이 마을을 아주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있었던 데가 어디였었죠? 올갱이 투, 서울 63빌딩에서 막 놀러 왔어요. 거기에. 네. 올갱이 올갱이 마을. 예, 둔율 올갱이 올갱이 마을이 마을. 바로 거기였었죠. 그러니까 네. 둔율 올갱이 마을은 몇 번이에요? 763번. 예, 63빌딩 직원들이 그곳으로 워크숍 온 거예요. 둔율이라는 말을 뭐라고 그랬죠? 둔율. 밤, 밤, 주둔하다, 네. 머무른다. 주둔하다, 머무르다 분사들 그런 말고 뜻이고요. 주둔해. 그 다음에 율은 밤률, 밤나무, 밤나무. 밤이 많다. 예, 밤나무. 둔율 올갱이 마을에 거기다 이제 밤나무를 심었는데 그 밤나무를 심은 모양이 마치 뭐 같았던 거예요? 군사들이랑 군사들이 주둔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와 같은 그런 의미를 지녔다 그래서 이제 둔율이라는 말을 썼죠. 우리 대전도 군사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을 뭐라 그래요? 예전에. 지금은 거기가 신도시가 됐지만 대룡. 여기 거기 사실 둔산, 분 있어요. 둔산지구, 네, 맞아요. 둔산지구예요. 둔산. 둔산. 그 둔자가 그 주둔한다. 둔이거든요. 실제로 둔산 둔산지구 제일 처음 개발된 데가 어디예요? 지금 충북이었어요. 하면 그 유승기업사, 유승기업사 앞에. 예, 유승기업사 맞은편이 바로 군부대 지역이었거든요. 네. 거기가. 그 곳을 갖다가 다 이제 그 해체를 하고 새롭게 그 신도시를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실 그 대전 신도시 하면은 거기가 주축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시청이라든지 뭐 그쪽 있는 지역이죠. 거기 그 부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다 군인들이 있어갖고 막 철조망 이렇게 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비행장 같은 것도 뭐 있기도 네. 하고. 저 대학 다닐 적에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철책이 높게 위에 쳐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공주를 그 대학 다닐 때 그 통학을 했는데 버스 통학할 때 보면 그 앞으로 지나갈 때 보면은 안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높은 이렇게 철책이 쳐 있어가지고. 그랬던 곳이 이제 그곳이 완전히 신도시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둔산 신도시가 됐고 지금은 이제 둔산 신도시에서 또 벗어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좋은 여성 쪽으로. 또 옆에 이제 또 막 세종까지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대전의 변화가 참 많은 그런 그 변화를 겪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이렇게 그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둔산까지 갔네요. 그 63번 둔율 올갱이 마을. 자, 그 시안골 마을에 그 올갱이 어죽이 유명한데 그 올갱이로 또 유명한 데가 충북에 지금 말씀드렸던 어디라고요? 괴산에 올갱이 마을. 둔율 둔열 올갱이 마을. 그래서 거기는 몇 번이에요? 763번. 네, 763번이에요. 63번, 그러니까 그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에 누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63빌딩 직원들. 63빌딩 직원들이. 충남에서는 63빌딩 직원들이 어디로 워크숍을 갔을까요? 863번. 863번이 있죠, 그러니까. 고령 모두 체험관? 예, 고령 맞아요. 모두 머드 체험관. 머드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고령하면은. 네. 그래서 그 여름에 이제 그 머드 축제 할 때 그 63빌딩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한바탕 그 머드 그로 여러 가지 체험하고 그런 행사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99번까지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잠깐 또 공유를 준비를 하고요. 다른 화면을 띄워서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거북이, 강아지 펭귄. 나왔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하는 것 중에 가장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번호, 장소, 번호하고 지역하고 응. 기억하는 거. 장소. 근데 그 번호하고 장소 연결해가지고 하는 건데, 기억을. 그것만 있을까요? 동물.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장점이 지금 얘기했던 번호하고 장소하고 하는 건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적용은 안 됐지만, 순서대로 기억하고. 네, 기억할 나열할 수 수가 있다는 있어. 거,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어. 저기 그 순서 가지수가 많을 때 더 유리해요. 음. 많은 그 가지를 여러 개를 기억할 때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이용하면 0부터 시작해갖고 차례대로 가니까 그것에 의하면 순서를 틀릴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특히 학기 시험이라든지 어떤 그 자격 시험 같은 거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부분이 유리해요. 필요해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동물이 몇 마리 나왔어요? 11마리. 응? 16마리. 16마리. 한 줄에 지금 3마리씩 있죠? 네. 5마리, 원래 5줄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리. 꼭대기에 15, 16. 한 15에다가 마리가 있어요. 펭귄하고 그게 몇 마리예요? 16마리. 16마리. 16마리예요. 16마리 잘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16마리? 이 화면을 감추면, 잠깐만요. 그게 되나 모르겠네. 이렇게 감춰갖고 색지를 칠할 수가 있나요? 안 되네, 얘는 그게. 파워포인트가 뜨면 그게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네요. 이걸로 하면 어떻게 되나? 됐다. 됐다.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지금 다 숨겨졌죠? 네. 네, 숨겨졌는데 지금 16마리 한번 말해 보실래요? 못해요. 못해요 하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펭귄, 펭귄, 고양이, 고양이, 기린, 강아지, 강아지, 거북이, 거북이, 토끼, 뱀, 사자, 뱀, 호랑이, 뱀, 표범, 치타, 사자, 응, 하이에나, 호랑이, 응, 표범, 코뿔소, 응. 기린, 코끼리, 코뿔소, 악어, 그다음엔 치타, 네. 하이에나, 하이에나도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이에나 기- 나오면 그 다음 생각나는 거 있을 거예요. 기린, 기린, 그 다음 또 코끼리, 코끼리, 그 다음 코뿔소, 어? 코뿔소, 거뿔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마, 하마, 또 악어, 악어. 맨 마지막이 뭐예요? 악어, 악어였어요. 제일 처음은 펭귄, 펭귄. 양족신사, 펭귄. 펭귄이 제일 처음인데 번호를 몇 번이에요? 0번. 0번이에요. 0번하고 펭귄하고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배가 볼록 응? 나가고. 배가 불룩해? 네, 그것도 뭐 말 되네요. 펭귄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네, 제가 그 펭귄 빵집 하면서 있다. 펭귄당 빵집 얘기했었죠. 네. 어디에 있었어요? 광주, 군산, 군산? 광주요. 광주였죠. 경기도. 광주. 아니, 경기도가 아니라 전라남도 전라도. 광주. 광주. 전남에 그 광주에 빵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서울에서 제빵 그런 걸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 고향에 가서 빵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고향인 광주로 내려왔어요. 광주에서 빵집을 열었는데 어쨌든 뭐 빵집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독특한 그런 빵집을 좀 열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름도 아주 독특하게 해야 되겠고 그랬는데 마침 자기가 그 물색한 장소가 그 지역 이름이 뭐예요? 펭귄마을. 펭귄 마을이래요. 왜 펭귄 마을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거기가 펭귄 마을인 거야. 이 사람이 찾은 장소가. 이게 펭귄 마을에다가 빵집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펭귄 마을에 있는 빵집이니까 그 빵집 이름은 뭐라고 한 거예요? 펭귄당. 펭귄당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0번이 펭귄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0번이 펭귄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악어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배웠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더듬거리면서 했지만 이 16마리를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순서에 틀리지 않고. 만약에 그 순서를 매겨놓지 않았더라면 이거 했던가 안 했던가 이렇게 막 헷갈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헷갈림 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12번에 해당하는 동물은 뭐예요? 코끼리. 코끼리예요. 제가 이거 코끼리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코끼리가 끼리끼리 싸워서 울리고 끼리끼리 있어. 싸워. 끼리끼리 싸우니까 싸움이 나는 그 번호 이미지 중에서 어떤 거였어요? 12. 12번이었잖아요. 12가 붙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112에 전화를 걸어가 경찰차들이 출동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는 공부하면서 정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정말 원어민에 가깝게 한다는 건 꿈도 못 꾸고 정말 오랜 시간 공부를 했어도 정말 원어민 만나면 아직도 입을 뭐 구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해당되는 동물이 몇 번이에요? 뱀, 5번. 뱀, 5번. 영어니까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에요, 5번. 그럼 여기서 5번에 해당하는 동물이 뭐예요? 뱀, 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징글징글하다 그랬잖아요. 뱀은 징그러워요. 그 영어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잘 구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속에서 나고 자라야지 겨우 어떻게 될까? 그 영어 생활권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영어를 제대로 구사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저는 하고 싶어요. 아무튼 계속 우리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잘 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그 토착 지역에서 늘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6마리의 그 동물들을 했는데 여기 앞에다 이렇게 번호를 딱딱 붙이니까 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악어인데 악어는 번호가 지금 15번이 붙었어요. 15번은 뭐예요? 보름달, 보름달이죠. 그럼 보름달하고 악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보름달에 시부가 보름달이 떠 있는 호수에 악어가 떠다니. 맞아요. 그 얘기는 그렇게 제가 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에요. 어떻게 기억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그런 스토리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저는 악어 하면은 항상 그 밀림의 숲에 그 뭐랄까 호수라고 해야 되나? 늪 속에 이렇게 있었던 그 악어 모습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징그러워서 못 보겠어요. 이 악어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얘네는 그냥 그래도 이렇게 말로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악어 하면은 그런 그 늪 속에 있었던 그 악어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 늪을 이렇게 보름달에 비춰지는 그런 것들을 저는 연상하면서 얘를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동물 이름 앞에다가 각각 번호를 붙이니까 그러니까 이 16마리를 하나도 순서도 안 틀리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자, 가리고. 자, 14번에 해당하는 동물은 뭘까요? 하마, 아마 하마예요. 하마하고 14번하고 어떻게 연결하셨을까요? 하마들이 저기 공중전화 박스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마들이 공중전화 박스에 한 마리씩 들어가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설픈 얘기이죠. 근데 어쨌든 공중전화는 우리가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그런 그 소통의 도구였잖아요. 지금은 조금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그 위상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근데 어쨌든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소통 수단이에요. 통신 수단이에요. 그런 거죠. 하마는 물속의 말이잖아요. 물 말잖아요. 물에 있는 말이에요. 하자가 그 물하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가 예전에 그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교통수단.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그런 수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화 박스의 그 전화나 말이나 어때요? 통신 수단이라는 점에서 약간 그런 그 비슷하다. 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했던 거예요. 공중전화 박스 안에 하마가 한 마리씩 들어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14번. 예, 14번을 그렇게 기억을 한 거예요.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무슨 책으로 쓴다든지 뭐 하면, 뭐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나 하는 그런 그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전혀 그 논리도 안 맞고, 그런데, 근데 기억을 하기 위해서 지어낸 그런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마를 이제 그렇게 기억을 했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것을 한번 쭉 보면서 또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그런 장점에 대한 것으로 한번 예를 훑어봤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를 그냥 하나 써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빨간 글씨 해도 돼요? 네? 금요일이 이번에는 설 저희 아, 장례 그렇구나. 설 전날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다음 주로 미뤄봐요. 가만있어 보자. 지금 오늘이 5일이죠? 월요일. 네. 그러면 안 되겠네요. 금요일. 그러면 저기 이제 설 명절까지는 쉬고 그리고 그 다음 한참 있다 만나야 되겠네. 아, 근데 그 다음 월요일도 12일이에요. 네, 맞아요. 월요일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다음 주 금요일 날 해야 되겠네요. 2월 16일 이요? 16일이네요. 16일. 네. 네네. 예, 오랫동안 못 뵙겠네요. 예, 그동안에 그래도 저는 블로그를 계속 올리니까 여러분들 봐주시고 또 거기다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광고도 봐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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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잘 지내세요.